This is RE Audio. 안녕하세요, 아릴입니다. 성공하는 비즈니스인을 위한 팟캐스트 RE 오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테크, 비즈니스 뉴스를 쏙쏙 뽑아서 전해드립니다. RE 오디오 7월까지 에피소드 재생수 700 만들기 7700 프로젝트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거의 2배 이상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몸담고 계신 단톡방에 RE 오디오 링크 한 번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뭔가 약간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지금 파티에서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혹시 여러분이 정말 단톡방에 올려주신 건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올려주신 분 계시다면은 소리 질러. 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안 올리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얼른 단톡방에 야, 너네 팟캐스트 뭐 들을 거 없지? 야, 이거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링크 한번 그냥 무심히 투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메시지 한 줄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팟캐스트 링크뿐만 아니라 유튜브 링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부터 아리리 유튜브 채널에서 RE 오디오 팟캐스트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편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들어주시고요. 팟캐스트가 편하신 분들은 팟캐스트에서 계속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뉴스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소니 관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유명한 일본의 소니가 최근 도쿄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를 런칭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소니가 단독으로 런칭을 한 것은 아니고요. 소니를 포함한 이 6개의 택시 회사들이 힘을 합쳐서 합작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민나노 택시라는 합작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민나노는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모두의 택시라는 이름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S.Ride라는 앱을 출시했는데요. 이 앱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이 일반 택시를 예약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산은 현금, 신용카드 혹은 이 QR코드를 통해서 모바일 결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S.Ride에서 S는 심플, 스마트, 그리고 스피디를 나타내는 S라고 합니다. 소니에 따르면 S.Ride는 AI 기술을 사용해서 이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을 예측하고 이 정보에 따라서 운전자들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 민나노 택시라는 회사는 이 이름에 걸맞게 이 모두의 택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도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 2회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회사 이름은 다이와 그리고 코쿠사이라는 이름의 택시 회사들인데요. 이 회사들의 택시 수를 다 합치면 10,00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S.Ride 같은 택시 호출 앱이 일본에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채팅 앱이죠. 이 라인이 일본의 유명 택시 회사인 니혼 코추라는 회사와 콜라보를 통해서 지난 2015년에 이런 앱을 출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서비스가 작년에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Ride의 가장 큰 라이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앱은 아무래도 이 재팬 택시인데요. 이 재팬 택시라는 이 앱이 바로 이 니혼 코추에서 운영하는 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우버가 진출을 해 있긴 한데요. 존재감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도쿄에서 프리미엄 까만색 자동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 정도라고 합니다. 우버의 존재감이 미미하고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택시 회사들과 합작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일본 역시도 한국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우버를 필두로 한 차량 공유 사업이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사업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버가 굉장히 활성화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이 기존의 택시 업계
갈등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 운전자들의 노동 인권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기존의 택시 업계들이 잡고 있었던 이 시장을 이 우버가 침투를 해서 그 시장의 파이를 어떻게 보면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이 택시 업계와 상생하면서 이 우버와 기존 택시의 하이브리드 형태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도쿄에서 에스다라이드 앱이 런칭된 것을 보면서 일본에서도 이런 한국과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우버 같은 이런 혁신적인 사업이 한국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건가 하고 좀 아쉬워했었는데, 근데 이제 보니 늦게 들어온 게 오히려 약이 된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너무 일찍 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긴 것을 직접 보고 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최고의 부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름이 떠오르시나요? 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에 가장 많이 알려진 부자는 단연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네, 영어 이름은 잭 마입니다. 잭 마 회장이 최근 SNS에 쓴 글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중국의 테크 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이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칭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996이라는 용어인데요. 이게 숫자예요. 숫자 996.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 이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이렇게 996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이 996 노동 문화는 중국의 지금 테크 업계 그리고 스타트 업계에서 굉장히 만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잭 마 회장이 지난 일요일에 이 996 문화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웨이보에다가 해가지고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잭 마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매분 매초가 고문일 것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간 일하는 것과 같은 996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 같은 잭 마 회장의 발언에 네티즌들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 네티즌은 그 직원에게 돌봐야 될 부모님이 있거나 혹은 돌봐야 될 어린이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느냐? 또 다른 네티즌은 모든 회사들이 996 스케줄을 강요한다면 아무도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잭 마 회장은 자신은 단순히 오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옹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래 일하는 직원들을 치하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무슨 말도 했냐면 적게 일하는 사람들은 이 힘들게 일한 보람과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알리바바에서 일하고 싶은 직원들, 이 미래의 알리바바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들이라면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들이 성공하길 원한다면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왜 애초에 입사는 왜 하는가? 우리는 그저 편하게 8시간을 일할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잭 마 회장뿐만 아니라 이 중국 테크계의 다른 거물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JD.com의 창업자 역시도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직원들을 이 빈둥거리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을 비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잭마 회장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분개를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잭마 회장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 996이 아니라 얼마나 할까요? 997도 상관없어요, 사실. 본인이 그렇게 일하는 것은 자유죠. 하지만 그걸 남한테 강요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자기 직원들한테 강요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난주 아리리 라이브 세미나에서 우리가 주 4일을 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제가 한 어떤 뉴질랜드 회사의 창업자의 멘트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창업자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 직원들이 사무실 밖에서도 최고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사무실 안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 라는 아주 멋있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회사의 오너가 자기 직원들의 사무실 밖에서의 모습까지도 생각해주는 이런 마인드가 정말 최고의 경영자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잭마 회장은 이 직원들의 사무실 안에서의 모습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직원들이 996을 일을 했을 때, 하루에 12시간을 주 6일을 일하고 났을 때 그 직원이 사무실 밖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완전 녹초가 돼가지고 사생활이라고는 전혀 없이 건강도 다 망치고 자기 인생이 사라질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노동 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돈도 많이 받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업을 직접 자기 이름으로 하고 있으니까 신이 나서 오래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대다수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 전 세계 많은 사장님들이 깨닫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빌보드의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이 스포티파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이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한국의 멜론처럼 유료 서비스입니다. 돈을 내야지만이 전곡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그런데 이 스포티파이에는 아주 특이하게 무료로 광고를 중간중간에 들으면서 음악을 전곡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존도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아마존이 이 스포티파이의 경쟁자로서 나섰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거 크네요. 네, 이 뉴스 주목할 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아마존과 음악 산업은 뭔가 아직은 연결이 안 되는 낯선 조합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코 스피커입니다. 이 아마존의 에코 스피커가 이 미국의 수천만 가정에 이미 쫙 깔려 있습니다. 이 스피커라는 것은 당연히 이 음악 감상에 최적화가 되어 있죠. 이 엄청난 에코 스피커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 아마존이 정말 작정만 하고 제대로 전략만 잘 짠다면 이 음악 산업에 상당한 파일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이 엄청나게 많이 보급된 기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애플 뮤직을 보급시켰듯이 이 아마존 입장에서도 이 에코 스피커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유료 서비스를 해왔다면 이 스포티파이의 이 무료 광고 서비스가 흥하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아마존의 음악 서비스인 아마존 뮤직은 수천만 명의 활성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이게 월간, 그러니까 한 달에 이렇게 얼마씩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이 비용이 3.99달러에서 9.99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입자들도 이렇게 많고 뭐 벌써 굉장히 크구나, 잘 되고 있구나 싶지만 이 아마존 뮤직은 아직까지는 이 아마존이 굉장히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워낙 다른 분야, 특히 이 아마존 웹 서비스 분야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손실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존 뮤직이 애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를 이기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마존에게는 스포티파이에는 없는 이 엄청난 자금이 있고 그리고 이 스마트 스피커 시장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하는 시장이에요. 이게 이제 막 걸음마 단계 수준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스피커 플랫폼이 제2의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때 가장 빛을 발할 기업은 단연 아마존일 겁니다. 이 팟캐스트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되게 활기차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녹음한 걸 들어보면 엄청 힘없어 보이고 아파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활기차게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지,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굉장히 힘없고 되게 좀 활기차지 않은 사람으로 봤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제가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보면 제가 항상 좀 웃는 얼굴이어가지고 얼굴은 또 생글생글 잘 웃으니까 좀 상쇄가 될 텐데 근데 이 팟캐스트는 여러분 제 목소리만 들으시니까 제가 좀 약간 힘의 가리 없이 들리실 텐데 지금 막 발음도 막 너무 많이 새고 근데 사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저는 되게 잘 웃고 농담도 진짜 잘하고 체력은 약하지만 굉장히 밝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시기 바랍니다. ARILEEDA 네, 주소가 이렇고요. 제가 지금 인스타 팔로우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인스타 스토리에 제가 팟캐스트 녹음하는 막 비하인드 영상 같은 것도 올리고 그러는데 보시는 분이 너무 없으세요. 팔로우가 너무 적어서 그런 거죠.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인스타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얼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ARILEEDA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성공하세요. 안녕.